저작권법 중요합니다. 꼭 읽어보세요. 선생님은 이 PPT 그리고 영상에 대해서 재가공, 캡처, 무단 배포 금지합니다. 3차식 과제 먼저 안내할게요. 여러분들이 영상은 열심히 듣는데 과제에 대해서 잘 인식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선생님이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지금부터 선생님의 3차시 핸델 수업을 듣고 다음 내용을 2번 과제 제출 게시판에 적으세요. 1. 정리 샘플 노트. 선생님이 이 영상 아래 첨부하였어요. 정리 샘플 노트를 참조해서 이번 차시 수업 내용을 스스로 정리해 보세요. 그래서 2번 과제 제출 게시판에 적으세요. 바로크 시대 대표 작곡가 3인 너무 중요하다고 했었죠? 누구죠? 바흐, 핸델, 비발디였어요. 그 중에서 오늘은 핸델 수업을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비발디는 오프라인 수업 시간에 다뤄보도록 할게요. 서양음악사의 큰 흐름, 지난번에 배웠던 거 기억나나요? 고대 중세부터 근현대 시대까지 있었죠. 거기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바로크 시대 음악가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음악의 어머니 핸델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퀴즈 하나 낼게요. 핸델은 독일 사람일까요? 아니면 영국 사람일까요? 그 답은 이따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고민해 보세요. 우리는 오늘 핸델에 대해서 수업할 건데요. 첫 번째, 핸델의 생애, 두 번째, 음악의 어머니, 세 번째, 핸델의 성악음악, 네 번째, 목숨을 구한 음악에 대해서 학습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핸델의 생애입니다. 먼저 핸델은 1685년 독일 의사 집안에서 탄생했어요. 보니까 독일 사람이네요. 두 번째, 유럽 전역에서 활동하면서 평생을 독신으로 지냈다고 해요. 세 번째, 특히 오페라 작곡에 힘을 쏟아서 46개나 오페라를 작곡했다고 하네요. 바흐는 오페라를 단 한 곡도 작곡하지 않았는데 말이죠. 네 번째, 대중적인 작품을 많이 남겼어요. 그래서 바흐와 반대로 많은 인기를 누렸다고 하네요. 스타였어요. 두 번째, 음악의 어머니. 핸델은 음악의 어머니라고 불리곤 합니다. 별명이에요. 근데 그 사실 알고 있나요? 핸델은 남자입니다. 그렇다면 왜 핸델은 음악의 어머니라는 별명이 붙었을까요? 이전 시간에 배웠던 바흐와 핸델은 동갑이에요. 동시대에 같이 활동을 했을 뿐만 아니라 나이까지 동갑이었죠. 하지만 핸델은 바흐처럼 음악가 집안은 아니었어요. 바흐 음악이 이전에 말했던 것처럼 형식미의 극치를 달린다고 했죠. 그리고 오페라는 작곡하지 않았다고 했죠. 핸델은 반대였어요. 핸델은 무수히 많은 오페라를 작곡했고요. 그의 음악 스타일은 자유롭고 감성적이었습니다. 바흐의 음악이 엄격한 아버지 같았다면 핸델의 음악은 감성적인 음악의 어머니와 같은 느낌을 풍겼다고 해서 이러한 별명이 붙었죠. 즉, 음악의 스타일에 따라서 별명이 붙은 것일 뿐 정말 핸델이 여자여서 붙은 별명은 아니랍니다. 세 번째, 핸델의 성악음악입니다. 지난 시간에 바로크 음악의 특징 중에 극음악의 발달이 시작됐다라는 부분 기억하나요? 그 중에서도 오페라, 오라토리오가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다고 했죠. 이 둘의 공통점은 뭐였어요? 스토리가 있다는 것이었죠. 근데 오페라는 세속적인 스토리가 많은 반면 오라토리오는 종교적인 스토리가 많았어요. 게다가 여기에는 무대 장치라든지 연기가 있는 반면에 오라토리오는 무대 장치라든지 연기는 없었어요. 자, 여기서 차이점 조금 감이 오나요? 핸델은 이 두 가지 장르를 모두 다 많이 작곡을 했어요. 그 중에 선생님이 유명한 곡 각각 장르별로 하나씩만 가져와 봤는데요. 먼저 오페라는 핸델 오페라 리날도입니다.
이 핸델의 유명한 오페라 리날도는 영국에서 초연되었어요. 니콜린이라는 최고의 가수를 기용했는데 관객들은 이와 상관없이 적지 않은 충격에 휩싸였다고 했어요. 왜요? 아니, 무대 효과를 위해서 진짜 새들을 풀어놓았대요. 물고기 아니고요. 새입니다. 네. 이 당시에 굉장한 무대 효과 시도였습니다. 그러면 이 핸델 오페라 리날도 중에 유명한 아리아 울게 하소서 같이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까지 들어볼게요. 우와, 이 곡 굉장히 많이 들어봤죠? CF에서도 본 것 같고 영화의 한 장면에서도 나왔던 것 같은데 우리 오페라와 오라토리오 비교 수업할 때 선생님이 더 자세히 들려주도록 할게요. 두 번째, 핸델의 오라토리오. 굉장히 유명한 오라토리오가 있어요. 바로 오라토리오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중에 할렐루야는 지난번에도 아주 잠깐 들려주었는데요. 핸델이 이 오라토리오를 애용하게 된 계기는 좀 특이해요. 오라토리오라는 장르를 굉장히 많이 썼다고 하네요. 오페라의 경우에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무대 장치나 의상, 배우들의 연극 지도 등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요. 근데 오라토리오는 그저 스토리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경제적이고 비싼 스타 가수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핸델이 이 오라토리오를 굉장히 좋아했죠. 그러던 와중에 단 24일 만에 작곡한 오라토리오가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핸델 오라토리오 메시아인데요. 그 중에서 할렐루야 부분 잠깐만 한 번 더 들어볼게요. 여기까지 들을게요. 선생님이 아까 물음표 그어놓은 거 봤어요? 사람들이 왜 갑자기 일어섰을까요? 그 이유는 이 곡 초연 때 황제 조지 2세가 이 곡을 듣고 감명을 받아서 일어났대요. 그러자 사람들이 다 따라 일어나게 됐어요. 그것을 계기로 지금까지도 이 곡이 마지막에 등장하면 청중들이 모두 일어나서 감상한다고 하네요. 선생님도 이 연주를 실황으로 들었을 때 사람들을 따라 일어나서 감상했던 기억이 있네요. 그 밖에도 핸델의 유명한 성악음악, 오페라에서는 줄리어스 시저, 알미라, 세르세가 있고요. 오라토리오에서는 유다스 마카베우스, 솔로몬, 입다 등이 있습니다. 네 번째, 목숨을 구한 음악입니다. 이렇게 유명한 음악가에는 항상 후원자가 따르곤 했었는데요. 핸델의 후원자는 게오르그 루드비히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후원자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죠. 저 휴가 좀 주세요. 핸델 성대모사이네요. 네. 콜, 영감을 받아서 독일에서 더 좋은 곡 많이 작곡해줘 라는 의미로 휴가를 보내주게 되죠. 독일을 떠나 영국, 런던으로 향합니다. 이렇게 핸델은 오랫동안 영국을 여행하면서 아까 들려주었던 오페라 리날도도 작곡하고 큰 성공을 거두어요. 그러자 핸델은 I love London. 핸델이 런던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된 거예요.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영국에 귀화해버리게 돼요. 후원자의 허락도 없이요. 이 소식을 뒤늦게 들은 후원자 게오르기 루드비히는 좀 화가 났겠죠. 핸델은 상관없었어요. 난 영국에서 스타가 됐기 때문에 굳이 이제 후원자 게오르그 루드비히는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쿨하게 떠나게 된 핸델.
핸델의 앞날은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후원자 게오르그 루드비히가 영국의 왕이 되었죠. 좀 사연은 복잡하지만 그 당시 왕위를 계승한 인물이 없던 와중에 이렇게 영화 같은 일이 펼쳐지게 되었어요. 그러면 핸델은 어떡하죠? 당황스럽죠. 여러분들은 이 상황에서 내가 핸델이라면 어떻게 대처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라면 우선 도망갔을 것 같아요. 괜히 영국의 왕한테 내가 여기 있다는 사실을 들켰다가 혼날지도 모르고 혹시라도 감옥에 갈지도 모르잖아요. 핸델은 과연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핸델의 미션, 영국 왕의 화를 풀어라. 핸델은 이렇게 합니다. 왕을 위해서 수상음악을 작곡하고 연주해 주었어요. 자신의 음악으로 영국의 왕의 노여움을 풀 계획을 세운 거죠. 이 무렵 왕실에서는 뱃놀이를 자주 했어요. 이때 핸델은 배 위에서 연주하는 음악을 만들고 직접 지휘를 하며 왕의 기분을 풀어주고자 했죠. 그때 그가 만든 곡이 바로 유명한 수상음악입니다. 우리 수상음악 한번 감상해 볼까요? 왕은 정말 감동했어요. 그리고 핸델에 대한 화를 모두 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재능으로 왕의 노여움까지도 풀어낸 우리 핸델의 현명함이라고나 할까요? 핸델의 음악은 진리 그 자체다. 모든 작곡가들 중 가장 위대하다. 이 말을 한 사람은 루드비히 반 베토벤. 우리가 아는 그 베토벤이에요. 다음 시간에는 이 베토벤이 속한 시대, 고전 시대의 음악가 3인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의 3차 시 수업을 듣고 다음 내용을 2번 과제 제출 게시판에 적으세요. 정리 샘플 노트를 참조해서 이번 차시 수업을 스스로 정리해서 게시판에 올리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